가우스 법칙 여러분 다 아는데 학부 전자기에서 하니까요. E dot N dA 이런 계산이 많이 필요하죠. E dot N dA는 기본적으로 이 필드랑 면의 수직인 방향, 노멀 벡터랑 그 다음에 면의 미소 면적 이걸 곱하는 거잖아요. 사이에 내적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전기장이 4파 엡실론 제로 분의 Q 그리고 구면좌표계를 쓴다면 R 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장의 방향이 여기 올 텐데 그 전기장의 방향과 N 방향과의 그 내적이 코사인 세타죠. 전기장의 방향과 노멀 벡터 방향의 내적이 코사인 세타니까 보통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dA 쓰면 되겠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제 코사인 세타 그리고 곱하기 dA 이거는 구면좌표계에서는 흔히 우리가 R 제곱 d 오메가로 우리가 바꿔 쓰죠. 구면좌표계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냥 바로 바꿔 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 d 오메가는 다시 구면좌표계에서 풀었으면은 요 d 오메가는 뭐죠?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죠. 학부 때 우리가 이건 알고 있는 거니까 구면좌표계에서.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 오메가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솔리드 앵글 of unisphere 솔리드 앵글 오브 유니스피어라고 부르죠. 솔리드 앵글은 어떤 거였냐면 반지름의 원점 R equal 0인 반지름의 원점에서 어떤 특정한 위치까지 이렇게 지금 우리가 R 벡터를 우리가 이렇게 잡는데 R 벡터를 잡았을 때 여기에서 여기에 미소 면적이 지금 있어요. 여기에 dA라는 면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이루는 이 원뿔이 있을 텐데 이 콘이 있을 거예요. 이 콘의 요 각도, 입체적인 각도다 그런 의미예요. 입체적인 각도. 요 각도인데 이 내각이 아니에요. 이 내각은 세타가 아니고 요 각 전체. 그래서 이거를 쭉 한 바퀴 돌리면 그래서 구면을 만든다면 반지름이 R인 구면을 만든다면 반지름이 R인 구면의 표면적은 4파이 R의 제곱이잖아요. 그 4파이 R의 제곱을 반지름의 제곱으로 나눈 거죠. 그러면 R의 제곱으로 나누면 4파이라는 각도가 남는데 이거는 단위가 없이 각도만 있잖아요. 이 각도가 얘가 뭐냐면 적분 d 오메가예요. 오메가를 다 적분하면 이 반지름 R인 구면의 모든 면에 대해서 요 입체각을 다 합치면 그런 의미예요. 이 솔리드 앵글은 한글로는 입체각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냥 그런 말 없어요. 솔리드 앵글. 학부 때 여러분들이 다 했던 거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용해서 이런 스킬을 사용할 거고, 이걸 사용해서 이제 가우스 법칙을 쓰면은 전기장과 NDA를 내적해서 어떤 서피스에 대해서 O 인테그럴, 폐곡면 적분을 하면 Q 오버 입실론 제로가 된다. 또는 0이 된다. 어떨 때는 Q 오버 입실론 제로가 되냐면 if Q in S 내부에 인사이드라고 해야 되겠죠. S 내부에 Q가 있으면 Q 오버 입실론 제로. 그렇지 않으면 제로다. 그죠?
그래서 Q가 여기 있다고 치고 이 주위를 뭐 어떻게 생겨도 돼요. S가 이렇게 둘러싼다고 하면은 이 Q가 사방팔방으로 전기장을 내놓을 텐데 이쪽으로 또 나오고 이쪽으로 나오고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전기장이 나올 텐데 그 전기장과 이 표면에서 이 노멀 벡터, 면의 수직인 방향이죠. 노멀 벡터 여기서는 이런 방향일 거고 여기서는 뭐 이런 방향이겠죠. 여기서는 뭐 노멀 벡터가 이렇게 되겠네. 노멀 벡터는 그냥 면의 수직인 방향일 뿐이니까 뭐 이런 식이고 이 면에다 이 면적 곱해서 다 더하면 Q 오버 입실론 제로 나온다 이거죠. 쿨롱의 법칙의 동전의 양면이었죠. 쿨롱의 법칙은 곧 가우스 법칙이었어요. 학부 때 다 했던 거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확장을 해서 슈퍼포지션 해서 전하가 여러 개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똑같은 폐곡면 적분이 이제는 여기에는 입실론 제로분의 1 한 다음에 서메이션 QI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전하가 여러 개 들어있는 것으로 폐곡면은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 뭐 Q1, Q2, QN까지 뭐 이렇게 전하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것들이 다 각각 전기장을 내놓을 텐데 그 전기장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으니까 포톤이 매스가 없고 포톤이 인터랙션 안 하는 리밋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것들이 다 선형 결합해서 더해져서 그것들 다 합치는 것과 같겠죠. 이걸 이제 확장하면은 컨티뉴어스 미디엄을 확장하면은 이거는 밀도를 사용해서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 앞에서 우리가 했었으니까 적분 로 뭐 x 프라임 포지션이라고 할까? x 프라임 x라고 할게요. x d 3승 x 볼륨 이렇게 되겠죠. 이 볼륨은 이 소스 내부의 볼륨이죠. 아니, 서피스 내부의 볼륨이죠. 연속 분포돼 있을 때 이 표현, 디스크리트 차지일 때는 위의 표현. 오케이? 이걸 이제 아직 가우스 티어렘이 안 끝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다이버전스 티어렘으로 확장을 하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 가우스 다이버전스 티어렘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죠? 이미 어떤 벡터가 있어서 여기에 NDA 이게 폐곡면 면적 적분을 하면은 그거는 여기 볼륨 적분이 되고 이거의 다이버전스 이거에다가 부피 적분 이 책의 노테이션대로 이렇게 하게 된다. 이게 이제 가우스 티어렘, 다이버전스 티어렘이죠. 가우스 다이버전스 티어렘이라고도 하고 이 자리다가 이제 이 필드 요것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뭐 얼마나 쉬워, 그죠? E dot NDA. 이건 우리가 좀 전에 했는데, 그죠? 이거는 뭐였지? 입실론 제로분의 1 로 x로 했나? x d3승 x 부피에서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가 이제 이쪽을 따라서 보면은 뭐랑 같아야 되냐면 적분 v 다이버전스 2랑 같아야 되죠. 얘랑 같아야 된다. 맞죠? 요거 두 개가 같다는 건 다이버전스 티어렘이에요. 학부 때도 했고 우리 대학원까지 왔는데 다시 이걸 증명할 필요는 없잖아. 증명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가 같은 건데 모든 볼륨을 막 우리가 바꿔가면서 해도 똑같이 항상 성립할 테니까 모든 볼륨에서도 요 부피 적분과 저 부피 적분이 같으려면 내용물, 적분의 내용물이 똑같아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버전스 2가 곧 로 오버 입실론 제로여야 된다 이거죠. 보통 여기다 X좌표 굳이 일일이 기입하진 않는데 X좌표 안 쓰면 마치 상수 같아갖고
속도는 일정한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x를 굳이 달고 다니는 거예요. 보통 생략하면 그냥 좌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 다 아는 거였고 여기서 이제 for any 볼륨에 대해서 이게 성립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테리어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우스 법칙의 미분 형태라고 하고 쿨롱의 법칙의 전기장 버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0이거나 0이 아니거나죠. 이게 로가 0이면 0인 거고 전하가 없다. 그 자리에 전하가 없으면 그 점에서 전기장의 다이버전스 값이 0이다. 그 점에 전하가 없으면 다이버전스도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장 다이버징하는 전기장이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는 그거의 소스는 전하 밀도 나누기 입실론 제로다. 그런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스칼라 포텐셜로 또 넘어가 봅시다. 포텐셜을 도입해서 문제를 쓰면 편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자기는 벡터 필드로 되어 있는데 벡터 필드는 아무래도 복잡해요. 벡터 방향도 있고 캘큘러스도 이렇게 좀 더 복잡해지니까. 근데 스칼라 포텐셜을 쓰면 스칼라 함수만 하나 잘 구하면 그걸 가지고 나머지를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포텐셜을 쓰는 게 무조건 좋고요. 근데 항상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학부 때도 했지만 컬이 0인 경우에만 스칼라 포텐셜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그 필드나 그 힘, 포스 필드나 그 필드가 어쨌거나 그게 컨저버티브다. 보존되는 경향이 있다. 경로에 상관없이 항상 어느 위치에 가면 항상 같은 값을 갖는다. 그런 특징이 있다면 그게 이제 컬이 0인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들 학부 때도 했는 건데 다시 해야죠. 자, 그래서 이제 컬이 0인 특징이 필요한데 우리 쿨롱의 법칙에 있는 이 전기장이 그런 특징인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x 빼기 x 프라임 나누기 x 빼기 x 프라임의 3승. 이 형태가 이제 쿨롱의 법칙 안에 들어 있는데 요거를 이거는 보면 이게 분모가 3승이고 이게 1승이니까 이거를 미분 그레디언트 연산으로 쓴다면 학부 때도 했던 거긴 한데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가로 x 빼기 x 프라임의 절대값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학부 때는 이 표현보다 아마 이렇게 했을 거야.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r분의 1은 뭐 r 3승분의 r 벡터 뭐 이렇게 했겠지. 학부 버전. 근데 뭐 우리 풀 늘었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r분의 1을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이걸 한번 미분한 거니까 이게 x분의 1 같은 거고 이걸 미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미안해요. 이 안에 들어가서 다시 미분, 연속 합성함수니까 다시 미분해야 되는데 안에 건 미분하면 여기 x가 하나 있잖아요. 미분 잘 해야 되겠죠. 잘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학부 때 여러분들 증명했을 텐데 우리가 또 하진 않겠어요. 한 걸 또 하고 하면 절대 진도가 안 나가. 그러니까 어느 대목에서는 외워버려야 되죠. 어느 대목에서는 이게 봤던 거다 이제. 자, 그래서 여기다 앞에다가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뭐 그 전하만 곱하면 이제 이게 전기장의 데피니션이니까 전기장을 우리가 이 그레디언트 형태로 바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필요하고 4파 앞에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전하 밀도도 필요하죠. 전하량 로 dv도 필요하니까 그레디언트는 근데 이 x 포지션에 대한 미분이잖아요. x 프라임을 미분하는 게 아니라 지금 x에 대한 미분이니까 제일 왼쪽에 쓰고 이 안에 우리가 로 x 프라임 포지션에 적분할 거니까 d 3승 x 프라임 소스 코디네이트 그다음에 여기에 x 빼기 x 프라임 이런 형태가 오면 되겠죠. 이걸 이제 적분해야 되겠죠. 소스 볼륨에 대해서. 소스 볼륨을 뭐 V 프라임이라고도 써도 되고 V라고 써도 되고 그냥 V라고 쓸게요. 그럼 이게 전기장 앞에서 요
지난 시간에 필기했던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전기장을 그레디언트를 써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어떤 이런, 근데 여기 안에 요만큼을 보면은, 요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은, 이것들은 스칼라 함수죠. 적분해서 결국 x'은 적분해버리니까 사라질 거고요. 적분하면 x'은 이 함수가, 요 안에서 함수가 아니죠. 이제 더 이상. 남는 건 x만 남죠. 그러니까 이건 x의 함수예요. x에 대한 어떤 스칼라 함수. 어떤 x에 대한 스칼라 함수가 되고 앞에다가 이 스칼라 크기만 곱한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포텐셜이라고 부르죠.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여기 마이너스 부호는 보통 남겨둬요. 마이너스 부호는 남겨두고 이 나머지만 그래서 적분 v 로 x 프라임 d 3승 x 프라임 x 빼기 x 프라임의 크기 요거를 파이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스칼라 포텐셜 스칼라 콩글리시 스케일러 포텐셜이 맞아요. 스케일러 포텐셜. 근데 이게 앞에 수식어가 일렉트로스태틱이라고 우리가 스케일러 포텐셜은 뭐든지 그러니까 컬이 0인 어떤 필드에 대해서 다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스케일러 포텐셜은 일반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정전기장을 위한 스칼라 포텐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뭐 정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뭐 어떻게 해도 돼요. 정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전기장 표현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오브 스케일러 포텐셜. 스케일러 포텐셜 자세히 보면 x의 함수죠. 여기 x의 함수. 예, x의 함수예요. x의 함수인 스케일러 포텐셜을 미분해서 x 포지션에서의 전기장을 계산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이것도 뭐 데피니션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이거 다 아는 거니까. 다 아는 거니까 뭐 중원부원하지 않겠어요. 자, 근데 이거 이제 다 아는 거고요. 이제 모르는 이야기도 잠깐 좀 해야 되니까 모르는 이야기 좀 해볼까? 그런데 좀 전에 그 전기장이 구면 대칭이다. 그걸 허공에서나 그렇지. 허공에서만 그런 거거든. 전기장이 구대칭이에요. 항상. 경계가 있으면 달라져요. 간단한 예로 여기에 금속이 있다. 여기에 전하 Q가 있다. 이렇게 되면 전기장이요. 어떻게 되죠? 도체의 정의. 도체 내부는 전기장이 0이다. 도체 내부는 전기장이 못 들어가죠. 내부에서 전기장이 0이어야 되고 학부 때 기억을 되살리는 거예요. 허공에서는 그러면 방사상으로 가고 여기서 갑자기 딱 사라져? 말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도체 표면에서는 전기장이 수직으로 그죠? 그래서 이 전기장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가서 여기서 딱 사라질 텐데 오른쪽은 별 문제가 없어요. 오른쪽으로는 허공처럼 보이니까요. 일단 대충 이렇게 그려도 되는데 요 센터 라인 넘어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못 그리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구부러져 될 판이에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항상 수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중요한 특징이니까 그죠? 학부 때 했던 거잖아. 전기장이 구대칭이 아니죠. 이런 거는 이렇게 된 이 허공에서의 전기장은 그래서 좀 전에 같은 형태로 쓸 수가 없어요. 좀 전에 같은 형태라는 게 뭐 전기장이 뭐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뭐 Q 뭐 X 빼기 X 프라임의 3승분의 X 빼기 X 프라임 이 좌표가 X 프라임 좌표고 뭐 이 내가 지금 필드를 계산하려는 좌표가 X고 뭐 여기서의 전기장을 구해라 뭐 이런 문제라면 이 꼴이 아니죠. 이거는 얘는 구대칭해야 되잖아. 여기에 플러스 썸씽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여기서 꺾일 수 있고 그래야만 여기서 전기장이 0이 될 수 있죠. 그건 엄청난 변화예요. 보통이 아니고 많이.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이라고 그래. 경계가 존재하잖아.
만약 경계가 존재한다면 어디셔널 텀이 있어야만 해요. 우린 그걸 알고 있어. 학부 때 해봤으니까. 가장 간단한 문제가 이거지.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물론 본격적인 거 우리가 챕터 2부터 하겠지만 그래서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스칼라 포텐셜을 도입할 때 이것만 가지고 도입했죠. 그럼 요건 어떻게 해? 요 어디셔널 텀은 이 어디셔널 텀은 기본적으로 이 바운더리에 있는 차지 바운더리 차지가 유도돼요. 인듀스드 차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바운더리에 있는 차지들이 영향을 주는 것들이거든. 이 경우도 생각해 보면은 얘를 만약 얘가 플러스라고 가정해 보면은 그러면 플러스 전압이 와서 전기장이 0이 되려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차지가 있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차지가 여기 있어야 돼요. 얘가 플러스 차지라고 가정하면 여기 플러스 전기장이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갑자기 사라지려면 여기 마이너스 차지가 있어야만 돼요. 그런 식인 거지. 마이너스 차지의 밀도가 다른 거지. 가운데는 마이너스 차지의 밀도가 좀 높고 가운데 바깥으로 가면 밀도가 낮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유도되는 전압, 인듀스드 차지인데 인듀스드 차지가 존재해야 되고 그 존재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디서 왔냐? 토체에서 왔겠지. 토체는 전하의 바다잖아. 그죠? 무한계 그다가 이렇게 무한대로 내가 그려놨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유한해도 괜찮아요. 유한하면 세퍼레이션 돼가지고 이쪽으로 모이고 저쪽으로 나머지 차지 나머지 극성 모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운더리가 하여튼 필요하고 바운더리가 말을 한단 말이에요. 바운더리가 공짜가 아니야. 그 바운더리는 전자기적인 바운더리여야 되겠죠. 정전기니까 정전기적인 바운더리. 예를 들어서 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다이렉트릭이라든지 컨덕터나 다이렉트릭 같은 것들이 바운더리의 대상이죠. 그런 것들이 존재하면은 전자기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쪽 솔루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프리스페이스 솔루션이라고 그래요. 요 첫 번째 놈만 쓰면은 허공, 바운더리가 없는 허공, 우주에 전하만 있어. 측정해야 될 나도 존재하지 않게 돼. 불가능한 상황이지. 우리가 알다시피 나는 거대한 물인데 나는 물이에요. 나는 거대한 물덩어리야. 물풍선이야. 이동하는 물풍선. 그 안에 뼈도 좀 있긴 해. 대부분은 물이기 때문에 난 이동하는 물인데 물은 잘 알다시피 다이렉트릭이죠. 전기를 통하진 않잖아. 다이폴들로 이루어져 있잖아. 내가 다이폴 어레예요. 내가 이동하는 유전체야. 유전체가 없다고? 그럼 내가 없는 건데 유전체가 존재해야 돼. 꼭 도체가 아니더라도 근데 있으면 변형되죠. 그것 때문에 이게 이 주변의 전기장이 바뀌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부 때는 여러분들이 그걸 이미지 차지 메소드라든지 뭐 경계치 문제에 접근하는 몇 가지 방법들을 했어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다음 챕터에 하게 될 텐데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전기장이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포텐셜도 마찬가지로 포텐셜도 추가항이 생겨야 되겠죠. 연속전화 분포 뭐 그냥 이 문제로 계속 쓸게요. 이 문제로 그냥 계속 쓰면은 여기에다가 어떤 함수가 와야 돼요. 그 어떤 함수를 우리가 그냥 fx라고 할까? 내 마음대로. 어떤 스칼라 함수가 와야만 돼요. 추가항이 필요해. 요거에 대응하는 이 전기장을 줄 소스가 되는 얘를 주고 이게 필요하게 돼. 이게 필요하게 된다. 어떤 스칼라 함수인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스칼라 함수. 걔가 쟤를 줘야 돼. 왜냐하면 전기장이 뭐 바운더리 왔다고 해서 보존장이 아닌 건 아니니까 여전히 보존장이기 때문에 이게 스칼라 포텐셜이 돼야 되거든. 스칼라 포텐셜이 되고 얘가 소스 이 전기장을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얻으려면 추가 항이 있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어떤 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항을 적분해서 얻든 아니면 얘를 미분해서 이걸 얻든
요 둘이 하여튼 둘 중 하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 함수의 형태를 이제 대충 짐작은 해야 돼요. 대충 짐작은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형태냐? 또는 그건 바운더리 때문에 주어질 거라는 건 확실한데 바운더리 컨디션 때문에 여기가 올 거라는 건 확실해요. 바운더리에 있는 정확하게는 바운더리에 있는 이 차지들의 분포 때문이죠. 근데 그 바운더리에 있는 차지들은 사실은 원래 있던 게 아니라 요 있는 소스 차지에 의해서 인듀스 된 거니까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그러니까 상호작용의 과거 히스토리를 알아야 되는 거지. 전화가 어떻게 딱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나타난 순간 어떻게 유도를 했는지 다 모든 걸 다 알아야만 이 함수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 함수의 모양은 기하학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돼요. 정확하게는 바운더리 차지들에 의해서 되는 거지만 명백하게는 바운더리 차지의 영향이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음 챕터에서 배우게 되는데 차지 값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차지 값은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냐면 모양이 중요해요. 바운더리의 기하학적인 모양에 의해서 주로 결정이 돼요. 여기서 바운더리의 기하학적인 모양은 무한평면인 거죠. 무한평면의 특징을 가진 이런 문제에서는 요 함수가 어떤 모양이어야만 해.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이게 함수를 구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린 펑션 메소드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을 이 함수가 그린 함수라는 뜻이 아니고 이 함수를 구하는 데 필요한 그 절차 그걸 우리가 그린 함수법이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다음 챕터부터 주로 하게 될 텐데 이번 챕터에서는 잠깐 서론만 조금 있어요. 서론만 조금 있고요. 오케이. 그 이야기 잠깐 하고 프리스페이스라면 이건 필요 없죠. 바운더리가 없으니까. 네. 프리스페이스가 아니라면 이런 항이 추가 항이 생겨난다. 학부 때는 그거를 이런 항으로까지 배우지 않고 그냥 그 닥치는 대로 풀었어요. 주어진 문제 뭐 몇 개, 한 대여섯 개의 example만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맛만 보여주고 넘어갔어요. 근데 대학원에서는 좀 더 본격적으로 이걸 이제 그린 함수법을 동원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풀 수 있는 문제는 다 풀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걸 다 하죠. 다음 시간부터 주로 하게 될 것 같고요. 자, 워크 이야기도 좀만 합시다. 전화를 움직일 때, 전화를 A 지점에서 B로 움직일 때 필요한 워크 뭐 이런 거 우리가 하잖아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전화를 움직일 때 워크를 해야 되는데 얼마냐? 자, A 지점에서 B 지점 뭐 기하학적으로 뭐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그릴게요. 여기가 A 지점, 여기 B 지점. 여기서 전화를 움직인다. 전화 Q. 요 허공에 전기장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전기장 모양을 뭐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막 생각할게요. 이렇게 전기장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이 전기장이라고 하면은 F는 QE니까 쿨롱 힘이 얘를 이쪽으로 밀겠죠? 그죠? 화살표 방향으로 밀려고 할 텐데 경로는 거꾸로 뭐 대충 거꾸로 바로 집으로 그거랑 뭐 같은 방향이 아니잖아요. 얘를 이쪽으로 끌고 가려면은 딱 보기에도 얘를 이 경로로 유지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힘하고 똑같은 힘이 최소한 버텨야 되죠. 끌고 가는 데는 막상 힘이 필요하지 않죠. 인피니티시멀한 변이만 조금씩 움직이니까 그거는 별 힘이 아닌데 주된 힘은 이 전기장에 의해서 이게 떠밀려 가려는 힘을 버텨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뭐 이쯤이라고 하면은 여기 내가 여기다가 전기장 하나 그어야 되나? 이렇게 되면은 여기 F는 QE가 있을 텐데 전기력 얘하고 대충 똑같은 힘이 이쪽으로 버텨줘야지. 그래
그래 요 자리에 가만히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요 경로를 따라서 살살 움직이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매 순간순간 어떤 힘이 필요해. 요 힘이 외력이라고 우리가 하고요. 어떤 외력이 필요하고 그 외력으로 우리가 끌고 가야 되죠. 그 F를 쓰면 자꾸 F가 요 QE를 나타내는 거 가지고 헷갈리니까 F를 안 쓸게요. F를 안 쓰는 게 사실은 덜 헷갈리게 하는 방법일 것 같아. 반대가 되는 힘이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QE라고 그냥 쓸게요. 마이너스 QE라는 힘을 작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변위를 DL이라고 합시다. DS, 뭐 DL, 뭐 변위 보통 우리가 그렇게 쓰니까 그 다음에 이걸 적분해야 되죠. A에서 B까지 선적분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한 일이 되겠죠. 힘과 변위. 어떤 힘이 한 일이죠? 전기력이 한 힘이 아니고 전기력을 카운터하는 외력. 누군가가 이쪽으로 당겨줘야만 그 자리에 평형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잠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전진은 누가 시키냐? 공짜로 전진하냐? 전진하는데 보통 힘이란 게 전진력 아니야? 일이라는 게 전진하는 힘과 변이 아니야? 그 전진하는 힘이 이 힘에 포함되어 있겠지. 근데 그리면 반대 방향인데요? 뒤로 당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혼란스러운 거지. 혼란스러워라고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건 아니에요. 묘하게 그냥 혼란스럽게 내가 전기장을 이쪽으로 하고 경로는 이쪽으로 했기 때문에 마치 뒤로 당기는 것처럼, 뒤로 당기는데 앞으로 가는 것처럼 그림 그려졌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거야. 내가 그림을 지금 잘 못 그려서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야. 여기 작용하는 외력이 두 개잖아요. QE와 요 힘은 그러면 뭐냐? 사람이든지 뭐 막대기든지 누군가가 전기력 아닌 형태로 당겨야만 되는 거죠. 크기는 마이너스 QE라는 크기를 가진 힘이어야 되죠. 전기력 아니에요. 전기력이 한 일 아니다. 전기력을 카운터하기 위해서 추가되어야 되는 힘이 한 일이에요. 자, 이걸 쓰면 이 전기장을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로 바꿨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그레디언트 파이 도트 dl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또 유명하면서 중요한 정리죠. 그레디언트의 정의가 나왔죠. 얘가 뭐라고 같냐면 d파이랑 같아요. 학부 때 미적분학 처음 할 때 이게 나와. 요 데피니션이 나오는데 학생들이 거긴 뭐라고 나왔는지 아마 du를 쓰던가. du는 뭐 ds 도트 그레디언트 u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레디언트의 정의예요. 이게 definition of gradient이기 때문에 뭐 사실 다른 할 말이 없어. 어떻게 보면 얘는 이제 그레디언트는 벡터의 미분이기 때문에 어떤 스칼라를 요 벡터로 미분하고 싶어. 근데 이렇게는 못 쓰잖아. 우리가 양심이 있어서 이렇게는 안 쓰잖아요. 어떤 분야에 이렇게 쓰기도 하더라. 네, 입자 교과서에서 저 비슷한 표현을 발견한 적이 있어. 분모에다가 벡터를 우리가 이렇게 안 쓰잖아요. 아무도 이렇게 안 쓰거든. 특히 대학원 보니까지 표준적인 교과서는 절대 이렇게 안 써. 거의 금기죠. 밑에다가 벡터를 집어넣어서 어떻게 나눠, 그지? 그런 개념이거든. 그레디언트라는 게 어떤 스칼라를 미분하는데 벡터 방향별로 미분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못 쓰니까 이렇게 쓴 거라. 얘는 얘를 이항해서 눈으로 네가 이항해서 봐. 이렇게 이항하면 나누기지. 스칼라를 벡터로 나눈 미분한 것 같잖아. 그런 의미죠. 근데 방향도 고려해야 되고 좀 그거보단 까다로워. 요게 그레디언트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 거죠. 어쨌거나 이게 d파예요. 그럼 적분 쉽지 뭐. 적분 d파이 A에서 B까지. 이거 뭐야? 파이 B점 빼기 파이 A점. 그죠? 그래서 B점에서의 포텐셜 뭐 하나 빼먹었죠? Q 빼먹었네. Q를 빼먹었어. 앞에 Q 있어야지. 마이너스 부호만 한다고 Q를 날려버렸네. Q가 곱해져야죠. Q 파이 B 빼기 Q 파이 A 이렇게 쓰죠. 그래서 여기서 Q하고 파이 곱한 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electrostatic potential 에너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왜냐면 이게 1 에너지 정리잖아. 좌변이 1, 우변은 에너지의 차이. 이게 역학에서 하던 1 에너지 정리이기 때문에 요게 에너지죠.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죠. 또는 UE라고 학부에서 많이 하는 그 놈이죠. 이 전하가 가진 포텐셜 에너지, 정전 포텐셜 에너지. 자, 지금 우리 그림에서는 어떤 허공에서 한 점, A점에서 B점까지 가고 허공에 이 필드가 있을 때 그 경로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해줘야 되는 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일렉트로스태틱 에너지를 찾아봤는데, 만약 저 패스가 이게 패스를 C라고 하면 이 패스가 closed 패스면 어떻게 되겠어요? if closed 패스면, 그러면 여기서 이 적분이 요 워크를 계산할 때요. 좌변이 워크였죠. 근데 마이너스 그대로 있을 거고, A점에서 B점 이렇게 가야 되는데 A점이 곧 A점 한 바퀴 도는 클로스 패스라는 거 이런 거죠. 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갔다가 다시 그러니까 어느 한 점, 여기 이거 A점이라고 하면 A점에 출발해서 다시 A점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뭐 밑도 A, 위도 A 뭐 이렇게 쓸래? 그러면 적분 0 되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O 인테그럴이라고 써야 되겠죠. O 인테그럴 쓰고 이 서킷 C 쓰고, 그죠? 전기장에 Q 밖으로 빼고요. 전기장의 선적분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O 인테그럴의 선적분, 이거 많이 본 거거든. 이거 무슨 띠오렘? 앞에 우리가 가우스 띠오렘을 했으니까 이 뭐 남았어? 스톡스 띠오렘이지. 얘 스톡스 띠오렘이죠. 스톡스 띠오렘 쓰면 어떻게 돼? 컬 E 도트 N, 도트가 오늘 잘 안 지키네. NDA, 그 다음에 서피스 이렇게 되죠. 얘가 얘랑 같죠? 스톡스 띠오렘. 그렇죠? 1차원을 요 폐로가 있으면 폐로의 직각이 되는 면적, 요 면적이 S고, 그렇죠? 요 N 방향은 요 직각 방향. 폐로가 반시계 방향일 때 엄지손가락 방향, 그게 N 방향이에요. N 방향에서 이렇게 되고, 학부 때 했으니까 잘 알 거야. 암페어 법칙 할 때 나왔었죠. 자, 하여튼 스톡스 띠오렘 쓰면 되고, 스톡스 띠오렘 쓰면은 됐는데 요 컬이 뭐라고? 전기장은? 정전기장은 컬이 0이잖아. 정전기장이 컬이 0이니까 요게 0이에요. 다시 말하면 워크가 0이야. 일을 못해. 한 바퀴 돌면 일을 안 해. 구간 일을 안 하냐? 그 뜻은 아니고, 갈 때는 뭐 일을 했다가 올 때 일을 다시 받는다. 일이 이쪽엔 플러스다, 이쪽엔 마이너스다. 뭐 그런 개념이죠. 이게 이제 요 일을 일상생활에서 일이랑 똑같이 취급하면 안 돼요. 일상생활에서 일은 항상 양의 값이죠. 일을 우리가 할 수만 있지 일을 받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근데 물리학에서 일은 그 일이 아니야. 일상생활에서 일이 아니고 우리가 디파인한 개념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힌트를 얻어서 우리가 디파인한 개념이지. 그래서 일을 받는다는 개념이 존재해. 마이너스 1이 존재하거든. 그래서 갈 때 뭐 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갈 때는 플러스 1인데 올 때 마이너스가 되고 다 합치면 0이 되는 그런 문제인 거죠. 자, 이것도 뭐 다 아는 거니까 아는 건 뭐 우리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케이. 자, 오늘은 5페이지까지 갈 수 있네. 좋아요.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왜 이래 갑자기 글씨가 안 써져. 이게 오케이.
바운더리 컨디션. 어떤 서피스가 있을 때 바운더리 컨디션들이 있었는데 전기장에 대한 바운더리 컨디션 두 개죠. n 도트 E2 빼기 E1 이퀄 시그마 글씨가 오늘 좀 문제네. 시그마 오버 엡실론 제로. 탄젠셜 컴포넌트는 뭐 E2t는 빼기 E1t는 제로 이거죠. 이게 바운더리 컨디션인데 이거 뭐 각각 알 거예요. 이거는 다이버전스 E가 로 오버 입실론 제로다. 이걸로부터 바로 이 다이버전스는 n 도트로 바꾸고 이 벡터를 E2 빼기 E1로 바꾸고 로 오버 입실론 제로 로를 2차원으로 바꾸고 요거는 컬 E가 제로단데 이거를 어떻게 이게 이제 n 크로스 E2 빼기 E1 이퀄 0이단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쓴 거고 요거랑 같은 거니까 뭐 외우는 법은 여러분들이 학부 때도 했으니까 알고 있을 거고 이거 외우고 있을 거예요. 노멀 컴포넌트의 연속성, 탄젠셜 컴포넌트의 연속성 이렇게. 노멀 컴포넌트는 불연속하고 전하만큼 표면에 유도되는 전하만큼 그 유도되는 전하가 원래 있던 놈인지 유도된 전하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거나 둘 다 실제 전하니까. 탄젠셜 컴포넌트는 경우에 상관없이 항상 연속이고 왜냐면 컬이 0이라서 그런 거고 그죠? 우리가 이건 알 거고 그래서 여기서 1, 2 뭐 이런 개념은 보통 아래쪽을 1, 위쪽을 2 이래서 이 방향으로 n 벡터 방향 이렇게 그다음 서피스에 시그마가 존재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의 E1 필드 이쪽에서 뭐 전기장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E1 벡터. 그러면 여기 노멀 컴포넌트와 탄젠셜 컴포넌트가 있는 이게 노멀 컴포넌트, 탄젠셜 컴포넌트. 이게 E1t, 이게 E1n 이런 식인 거죠. 이쪽에서 또 어떤 전기장 벡터가 있다면 여기 탄젠셜 컴포넌트 E1t, E2t, E2n 이렇게 있는 거죠. 학부 때 했던 픽처니까 이게 1, 2, 1에서 2 방향으로 노멀 벡터 방향. 이거 그냥 오토매티컬리 외워버리는 게 속 편해요. 다른 식으로 외워도 괜찮은데 그러면 이제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는 하여튼 교과서도 그렇게 돼 있고 교과서대로 외우면 이렇게 항상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피스 차지 덴시티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전기장에 대해서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만 학부 때는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텐셜은 경계에서 연속이다. 학부 전자기에서는 그렇게 하고 말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연속인데 예외가 있어요. 포텐셜이 일반적으로 연속이었고 학부 문제에서는 다 뭐 축전기든 뭐든 그 축전기에 전압판이 있어서 거기에 통과할 때 전기장 전위 다시 말해 전압이 갑자기 점프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학부 때 다루지 않는 대상 중에 다이폴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다이폴 레이어가 있으면 포텐셜이 불연속하게 됐거든. 다이폴 레이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다이폴 레이어. 자, 다이폴 레이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어떤 서피스가 있는데 이쪽 서피스에서는 전압 밀도가 시그마예요. 뭐 위치에 따라 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시그마 x라고 이렇게 할까? 면전압 밀도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어떤 서피스야. 서피스 S라고 합시다. 근데 이거랑 아주 가까운 다른 서피스가 하나 더 있어. S'이라는 서피스가 있어서 여기에는 면전압 밀도가 시그마 프라임이 있어. 이게 잘 안 구별이 되나? 시그마 프라임이 있어요.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걸 다이폴 레이어라고 그래요. 이쪽에 플러스 차지, 이쪽에 마이너스 차지, 뭐 이런 게 있다는 개념. 요 둘 중 하나는 마이너스, 요거는 시그마 프라임은 마이너스 시그마일 것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해야 되겠죠. 다이폴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쪽에 시그마, 이쪽에 마이너스 시그마. 그러면 이것들이 각각 다이폴을 형성하니까 이게 사람 세포벽이나 이런 뭐 지질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의 그 마이크로스코픽한 모양이 실제로 그렇게 생겼어요. 이게 딱 아주 얇은데 그 내부에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내부는 옹스트롬 사이즈니까 내부로 들어가기는 어려웠지만 밖에서 보면 이쪽은 플러스 차지, 이쪽은 마이너스 차지들이 쫙 분포되어 있는 다이폴 형태예요. 다이폴 레이어가 쭉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들이 이렇게 있는 이렇게 양극성 분자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모습, 원자층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모습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흔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런 다이폴 레이어가 있으면 포텐셜이 불윤속한데 어떻게 이걸 써야 되겠냐면 포텐셜을 써보면 일단 써봅시다. 포텐셜 쓰면 위에 전하 밀도에 의한 거 뭐 시그마 뭐 x 프라임 dA 프라임 나누기 x 빼기 x 프라임의 절대값 적분 s에 대해서 적분하고 4파 엡실론 제로분의 1 이게 위에 전하 평면에 의한 전하 빼기 4파 엡실론 제로분의 1 적분 시그마 x 프라임 dA 프라임 x 빼기 x 프라임 똑같으면 안 되죠. 미세하게 위치라도 달라야지. 똑같으면 똑같은 놈 뺐으니까 제로 이렇게 되면 바보다 봐야잖아. 그러면 안 되니까 위치를 다르게 해야 되니까 요 둘이 거리 d만큼 떨어져 있다고 합시다. 떨어져 있는 거리가 d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떨어진 방향이 n 방향이다. 여기서 요 n 서피스 노멀 방향 이거 화살표가 잘 안 돼. 요 방향이 n 방향이다. 이렇게 하면은 요 아래 평면은 위에 평면보다 n만큼 밑에 있으니까 여기는 더하기가 되겠죠. n d 이렇게 더해져 있어야 되겠죠. 떨어져 있으니까 됐어요. 시그마는 뭐 거의 똑같다고 나중에 그 콘스턴트로 놔도 되고요.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게 d가 작다. d가 작으니까 d가 작아? 그러면 뭐 테일러 전개 항상 d가 작으면 1차 근사할 수 있겠다 생각나죠? 그러면 1차 근사하면 0차는 서로 캔슬되고 1차 항이 제일 2차, 3차 나가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1차 항이겠지? 이 분모에 있는 요 스몰 d에 대해서 테일러 전개하면은 그래서 이거를 전개하면은 1차 항만 쓰면 되겠는데 1차 항을 쓰면은 테일러 익스펜전이죠? 1차항이 남게 되죠. 남게 되는데 그거를 쓰면은 그렇게 안 써줘 오늘. 사파 엡실론 제로분의 1 오케이. 요건 S 프라임이었죠. 오케이. 이거는 이제 S나 S 프라임 거의 같은 거니까 S라고 쓰고 여기 있는 어떤 D라는 값을 쓸게요. dn 도트 그레디언트 프라임 x 빼기 x 프라임의 크기분의 1 dA 프라임 이런 꼴이 될 거예요. 여기서 여기 요 dn 형태가 오는 것은 요걸 전개할 때 요 분자 분모해서 필요한 만큼 쓰면 여기 dn이에요. 그 스칼라 값을 쓴 거니까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이게 n 도트 델 프라임 이런 꼴이 온다는 거죠. n 도트 델 프라임.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 형태를 보면은 이 포텐셜의 형태는 학부 때 여러분들 했던 포텐셜 중에서 다이폴 포텐셜, 다이폴이 있을 때 그때 포텐셜 서피스 다이폴이 있을 때 이런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r분의 1의 델 프라임, n 도트 델 프라임 이런 꼴 나오는 형태가 정확하게
학부 때 그 다이폴 포텐셜이고 얘가 사실 다이폴 포텐셜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이폴 포텐셜 형태로 쓴다면은 4파 엡실론 제로분의 P 1 쓰고 P 도트 스몰 p P 도트 x 빼기 x 프라임 나누기 x 빼기 x 프라임의 3승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P는 스몰 p 이게 다이폴 모먼트죠. 다이폴 모먼트인데 요는 요 앞에 있는 D로 쓴다면 N 도트 D dA 프라임에 해당하겠어요. 왜 갑자기 dA 프라임이 나왔냐면 D 자체는 다이폴 모먼트가 아니거든. 거기다가 면적을 곱해야 다이폴 모먼트가 되는데 지금 단위가 거의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D가 지금 다이폴 모먼트 덴시티야. 여기 라지 D가 이 책의 노테이션대로 하자면 그래요. 다이폴 모먼트 덴시티라서 그래요. 모먼트 덴시티야. 그래서 엄밀하게 정확하게 이게 아니고 여기 dP 이게 라지 P가 그러니까 적분된 P, 큰 P가 아니라 이게 작은 P, dP여야 되겠지. 이게 dP 이게 말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걸 평면으로 만들고 이거를 뭐 면적이 유한하다고 하고 등등 하면 이게 그냥 다이폴 포텐셜이 돼버려요. 어쨌거나 이 형태는 다이폴 포텐셜이죠. 요 꼴이잖아. P 도트 R 나누기 R의 3승 4파 엡실론 제로. 학부 교과서에 보통 이렇게 나오죠. 파이 D 모노폴, 다이폴, 포드로폴, 멀티폴 익스펜션 할 때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럼이에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다이폴 포텐셜이니까 다이폴 이게 뭐 사실 당연한 거죠. 다이폴 레이어니까 이것도 각각의 다이폴이니까 그것들을 쭉 합친 거니까 여기서 나오는 포텐셜도 다이폴 포텐셜이겠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제 요 값을 요 들어가 두고 우리가 끝낼 수는 없으니까 뭐 계산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포텐셜 디퍼런스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니까 포텐셜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그거 알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여기 공간을 좀 지우고요. 그러면은 이쪽을 좀 지우고 자 여기로 되돌아가서 요적분에서부터 다시 보면은 여기 보면 이 공간에서 이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n 도트 델 x 빼기 x 프라임의 크기분의 1 dA 프라임 요항인데 이거는 이거 한 칸 백해서 보면은 n 도트 얘가 x 빼기 x 프라임 나누기 x 빼기 x 프라임의 크기의 3승 가로 열고 닫고 마이너스 부 하나 붙이고 dA 프라임이고 요거는 보면 n 도트 r n 도트 r 벡터인데 방향 코사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얘를 라지 r이라고 쓴다면은 이게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여기 dA 프라임까지 이렇게 쓴다면 분모는 r의 3승 요런 꼴이라서 그러면 r 코사인 세타 dA 프라임 많이 본 거죠? 이게 뭐지? d 오메가 얘가 d 오메가란 말이에요. d 오메가 r 제곱분의 d 오메가네. 그러니까 a가 있으니까 r 제곱도 있어야 되겠구나. r 제곱 d 오메가. 얘가 r 제곱 d 오메가 에리어가 있으니까 r 제곱 d 오메가. 그래서 여기 분자 r 하나 있었고 얘가 r 제곱 d 오메가니까 분모에 r 3승이 있으니까 다 약분하고 나면 마이너스 d 오메가예요, 얘가. 여기까지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요만큼이
마이너스 d 오메가란 말이에요. 입체각이야. 물론 여기서 오메가의 기준점이 x'점이야. x'점을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입체각이죠. x' 좌표를 기준으로 하는 입체각.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 다이폴이긴 한데 이 적분을 그 다음으로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여기서 시작하는 게 더 쉽다는 거죠. 여기서 이게 더 쉬우니까 여기서 d가 대충 컨스턴트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지우개가 됐네. 얘는 d가 대략 컨스턴트라고 이렇게 d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그러면 얘는 4파 엡실론 제로분의 d 이렇게 쓰고 적분 마이너스 밖으로 빼고 적분 d 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가우스 법칙에서 d 오메가 나왔을 때하고 약간 다른 게 가우스 법칙에서는 폐곡면이었잖아요. 근데 이건 폐곡면이 아니야. 이 면이 지금 폐곡면이 아니죠. 유한한 곡면이기 때문에 파이나이트 서피스거든. 클로스 서피스가 아니고 오픈 서피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유한한 값을 가지게 돼. 그러니까 폐곡면이라면 저거 d 오메가 적분은 4파이 이렇게 끝났을 텐데 얘는 4파이라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그걸 고려해야 돼. 그게 조금 까다로우니까 그건 이쪽 공간에서 합시다. 그래서 저 값을 알아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오케이. 자, 이 서피스가 있어요. 지금 저 서피스 복잡하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간단히 그릴게요. 간단히 이게 다이폴 레이어야 이게 뭐가 있는지 몰라. 내부는 매직이니까 이게 이렇게 아주 얇은 다이폴 층이 있어. 저게 그 서피스예요. 이게 서피스야. 위에는 S고 밑에는 S'인데 거의 이제 들러붙어가지고 S로 보여. 우리 눈에는 하나로 보여요. 요 바로 아래와 바로 위만 우리는 관심이 있어요. 바로 위점에서는 바로 위를 이 정도에다 우리가 그릴까? 바로 위점에서는 얘가 서피스를 봐야 되잖아요. 이 포텐셜이라는 건 필드 포인트에서 그러니까 소스 포인트에서 필드 포인트로 나가는 요 입체각이라는 것이 소스 포인트하고 필드 포인트 사이에서 결정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보는 범위는 어디냐면 얘는 여기서 요만큼을 보게 되죠. 아래를 내려다봐요.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서 보는 입체각은 여기가 만약 필드 포인트라면 여기서 내가 포텐셜을 구하고 싶다. 이게 A점이다. 여기 A점이라고 할까? 오케이. 이 아래는 A'점이라고 합시다. A점에서는 아래를 내려다봐야지 다이폴 레이어가 보이고 이 아래점에서는 위로 올려다봐야 다이폴 레이어가 보이죠. 그래서 근데 이게 무한평면이라고 가져갈 수 있겠죠? 아주 가까이 가면 뭐든지 무한대로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 경계면에서 바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래쪽 전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아래와 위밖에 없는 거지. 아래 전부가 다 다이폴로 보여요. 그러면 그건 입체각 전체 중에서 4파이 중에서 절반 2파이에 해당하게 되겠죠. 2파이 얘도 2파이예요. 그런데 그게 플러스 각도냐 마이너스 각도냐. 왜냐하면 d오메가는 방향 각도도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가 n방향을 여기서 요 위쪽으로 우리가 잡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아래로 내려다 봤잖아. 얘를 위로 올려다 봤죠.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얘는 반대 방향이고 얘는 같은 방향. n방향이랑 같은 방향으로 보는 거고 얘는 n방향이랑 반대 방향으로 보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요 위치점에서의 파이 스칼라 포텐셜은 요 컨셉으로 보면은 나머지는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4파 엡실론 제로분의 1 쓰고 d도 그대로 쓰고 이 d 오메가 적분이 아래로 얘랑 노멀 벡터랑 반대 방향으로 됐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파이 아래쪽으로 2파이를 본 걸로 생각할 수 있고 요 A 프라임 점에서의 포텐셜은 나머지 똑같이 쓰고요. 4파 엡실론 제로분의 d 쓰고 얘는 노멀 벡터랑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 2파이의 각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약분하면은 위에 거는 2 입실론 제로분의 라지 d
밑에 거는 마이너스 2 제로분의 라지 D가 돼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아래쪽을 1, 위에 쪽을 2 경계니까 1, 2 이렇게 잡으면 파이 2 빼기 파이 1 이렇게 쓰면 이거가 저기서 이걸 빼는 거니까 D 오버 입실론 제로 이렇게 되겠죠. 0 아니죠? 0 아니에요. 노멀 컴포넌트 연속성하고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는 전하 밀도 오버 입실론 제로가 아니라 다이폴 밀도 나누기 입실론 제로가 와요. 이게 학부 교과서에는 없는 거예요. 다이폴 레이어가 있다면 포텐셜은 불연속할 수가 있다. 그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세포벽에 있으면 세포벽 바로 안쪽과 세포벽 바로 바깥쪽이 거리가 옹스트롬 차이밖에 안 나. 보통 그 정도 거리면 전위가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다. 같지 않은 게 너무나 당연해. 그 서피스에 있는 다이폴 덴시티에 의해서 다이폴이 많이 있으면 전위차가 많이 날 수 있고 다이폴이 조금 적게 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세포벽 안으로 이온들이 쉽게 침투하지 못해. 심지어 물도 쉽게 못 들어가요.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지만 그게 안 되고 그냥 공짜는 아니니까 벽이 쳐져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특별한 구멍을 뚫어야만 뭐 이온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약을 먹는다고 해서 약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 세포에서 그 통로가 열려야만 돼. 그런 걸 뭐 포타슘 채널, 뭐 소듐 채널 뭐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게 채널이라는 게 열려야 돼. 그러면 거긴 빈 구멍이고 거기는 포텐셜 디퍼런스가 없으니까 거기 쓱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세포벽은 뚫고 가지 못하죠. 그게 여기 이 문제예요. 오케이.